한국을 두고 역사 왜곡을 하는 국가는 일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역사 왜곡이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사실인 양 통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미국의 대학 입시 시험 SAT와 과목별 시험 AP 교재를 살펴보면 한반도가 과거 대부분의 시기 동안 중국의 영토였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미국 주요 교과서 출판사인 배런스가 출간한 SAT 세계사 교재를 보면 700년대 중국 당나라 영토에 신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의 피보호국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명나라 영토가 압록강이 아닌 청천강 유역까지 내려와 있는가 하면 청나라 때는 아예 한반도 전체가 청나라 영토로 포함되었습니다. 다른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프리스턴 리뷰에도 한국은 당의 속국이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당나라 때 중국의 속국이 되었고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1876년에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다는 건데요. 이 교과서의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고대와 중세 내내 중국의 속국이었고 그러다가 일본 식민지를 겪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중국과 일본의 피지배를 받던 한국은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왜곡된 역사가 교재에 자리 잡은 건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기반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민족주의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그 기세를 더하고 있는데요. 영토 문제를 넘어 역사까지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바꾸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중화문명 홍보 공정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중국 역사의 우월성을 부각하고 그 역사 속에 한국의 역사가 속국화되어 있다라는 인식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체계화된 방역 시스템과 시민의식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국이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는 인식을 얻는다면 중국의 위상이 한층 더 올라갈 것이라는 계산에서 기인한 행위들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SAT와 AP 교재는 미국에 있는 대학을 가려는 전 세계 중고등학생들이 봅니다. 한류 열풍으로 한창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엉터리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중국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조선족 출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중국 대표 인터넷 포털에 버젓이 올려놨는데요. 바이두가 운영하는 바이두백과에는 한국의 대표적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가 조선족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범 김구 선생, 의거 당시 중국인들이 크게 칭송한 윤봉길 의사도 모두 조선족이고 아름다운 우리말 시를 남긴 저항시인 윤동주는 아예 국적까지 중국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만주, 상해, 지린성 일대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했는데 이 사실을 교묘히 이용해 국적과 출신을 중국으로 바꿔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유명 사전들에서조차 대한민국의 역사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아메리칸 헤리티지 영어 사전에는 한국사의 시작이 기원전 12세기로 소개하고 있으며 영국의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는 한국 최초의 국가가 기원전 1세기이다. 7세기에 신라가 통일하고 1910년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 조선 왕조가 지배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역사에서 고조선을 누락해 한국사를 2000년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린 딕셔너리 사전에는 한국을 검색하면 일본이 1876년 조선과 무역을 시작할 때까지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으며 한국은 1895년에 독립을 얻었고 1910년에 일본에 합병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두고 벌어지는 역사 왜곡들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런 무지함들이 정말 심각한 이유는 한국에 호감을 갖고 찾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 2015년 한국여행협회가 조사해 발표한 여행 가이드들의 엉터리 설명들을 살펴보자면 경복궁의 박석을 울퉁불퉁하게 만든 것은 중국 사신이 지나갈 때 조선 신하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선은 중국의 부속 국가로 청나라 때 미녀들을 조공했기 때문에 한국에는 미녀가 없으며 현재 미녀는 모두 성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 국적 가이드들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체 엉터리 설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한국을 중국의 부속 국가 등으로
폄하한 발언이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시정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의 최고 권력을 가진 시진핑 총리부터가 그릇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니 바꾸고자 하는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17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한국의 역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북한이 아니라 전체 한국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천 년에 걸친 이야기였고 많은 전쟁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일부였습니다. 나는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중국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 설명했고 그 와중에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북한을 뜻하는지 한반도 전체를 뜻하는지 알 길이 없고 왜 저런 얘기가 굳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언급됐는지 맥락 역시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트럼프가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말을 시진핑에게서 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당시 이 말을 들은 우리 외교부는 당연히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한중관계 역사에 있어 한국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며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일구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당사국들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중국은 대충 어영부영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며 사태를 넘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발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관련 정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 사실상 해명을 거부한 셈입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북쪽 변방 문화권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엄연한 한반도의 역사인 고구려와 발해도 그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향후 한반도가 갑자기 통일된다면 그 와중에 중국이 북한 영토 가운데 일부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말까지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를 속방으로 간주하며 종주권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역사 왜곡은 중국의 땅 따먹기에 적극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중국이 한때 독립국이었던 신장 위구르의 동투르키스탄 공화국과 티베트를 침공해 자국 영토로 편입했을 때 내세운 근거도 이 지역이 청나라 때 자국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역사 왜곡은 그대로 영유권 분쟁으로 이어지고는 합니다.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추진 중인 1대1로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는 형태로 과거 중국이 조공국에 행하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국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것은 중화 패권주의 부활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지만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국의 이오도를 수엔자오라고 부르며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영 내에 있는 영토라고 주장해왔고 관영 언론을 통해 한국 측 해양과학기지에 대해 도서의 침략 점거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특히 2010년대 들어 이오도 해역에 중국 선박과 항공기 출현이 늘면서 분쟁의 조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매년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은 적게는 수십 차례에서 많게는 수백 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습을 넘어 거의 정례화돼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도는 제주도 남단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에 위치한 수중 암초로 한국 정부는 2003년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고 시료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남중국해와 인도와의 분쟁에서 보인 행태에 비춰볼 때 무력 도발이 없을 거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은 독도 문제에 대해선 촉각을 곤두세우고 철저히 대응하고 있지만 이어도 문제에 대해선 국민들의 관심이 독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집니다. 중국은 말로는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함부로 한국에 발을 들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에서는 이러한 주변국들의 국지 도발을 방어하기 위해 대형 소송함 항공모함 건조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백령도함은 경항공모함을 건조하겠다고 하며 발표되었습니다.
경하 배수량 3만 톤 수준으로 3차 FX 사업의 2차 도입분에 F-35B 20대를 추가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차후 함재기로 탑재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현무 3C 순항미사일까지 탑재된다면 그 위력을 한층 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전략자산인 항공모함을 운용하면 독자적인 해공군 작전이 가능해 자주국방이라는 수건사업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중국뿐 아니라 일본의 독도 도발을 막기 위해 최근 북한과 일본의 갈등 조짐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이 연일 일본의 억지 주장과 역사 왜곡의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에 우길기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태국어 설명 자료를 게시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홈페이지에 우길기 소개 코너에 우길기 디자인은 풍어기나 출산, 명절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한국어, 영어 자료를 올린 바 있습니다. 다른 나라 말로 된 설명 자료를 발표하면서 우길기의 당위성을 전세계에 홍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경화에 나선 것입니다. 북한은 일본이 우길기 자료를 게시한 것에 대해 왜곡과 기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에 민경우 일본 연구소 연구원 명의로 세상을 웃기지 말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싣고 전범기인 우길기에 침략 역사를 왜곡하고 세인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역사를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일본 특유의 체질이고 고질적으로 굳어진 악습이다. 나치 깃발과 같은 우길기를 미화하려는 일본의 술책에 속아 넘어갈 나라는 없다. 일본이 우길기 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은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세상을 웃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은 정치 송장의 단말마저 발악이라는 제야의 논평에서 일본의 정치인들이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행위는 군국주의 광신자들의 추악한 정체를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며 일본을 재침책동으로 부추기는 발악적 망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사 참배를 통해 자기의 극우익적 정체와 책동의 침략적 면모를 세계 앞에 명백히 각인시키고 있다. 헌법 개약 책동에 계속 입김을 불어넣으려는 흉심도 깔려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일본이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 진출을 하려는 것은 야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에서는 일본은 UN 안보이사회 상임 이사국 자격이 없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산을 회피하고 죄악에 죄악을 더 쌓고 있는 일본은 절대 UN 안보이사회 상임 이사국이 될 수 없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불법으로 강점한 후 100만여 명의 조선인을 학살하고 840여만 명의 조선 학생들을 강제로 납치, 연행함과 동시에 20여만 명의 조선 여성들도 일본군 노예로 끌고 갔다. 오늘까지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나라다. 일본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사명으로 여기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은 국제적 정의와 인류의 양심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하는 것이다. 일본은 더러운 개 주둥이에 언제 가도 상아가 돋을 수 없다는 것부터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베가 못다 이룬 수건 과제로 남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일본 스가 요시히데 정권에서 해결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서도 비난을 쏟아내며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홈페이지에 어리석은 백년 하청식 망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스가 정권이 아베의 본을 따서 납치 문제에 미련을 갖고 여기저기 구걸하는 해괴한 노름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는 우리의 선의에 의하여 다 해결된 납치 문제를 시종일관 자신의 정치적 인기와 몸값을 올리는데 악용했다. 국내에서 정치 추문이 터지고 불리한 형세가 조성될 때마다 납치 문제 해결을 떠들면서 인민들을 기만하고 반공화국 대결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것이 바로 아베였다. 스가 정권이 아베 정권을 계승한다는 것이 우리를 건드리는 것이라면 스쳐 지날 수 없다. 다시 한번 명백히 하건대 납치 문제는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의하여 이미 되돌려 세울 수 없이 완전 무결하게 해결되었다. 결과가 명백한 문제에 매달리는 짓은 바보도 피하는 법이다.
그러고 보면 어리석은 짓에 몰려마고 있는 일본 정객들의 행태를 두고 백년 하청식 망동이라 평해야 적중할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되돌려 세울 수 없이 완전 무결하게 해결됐다는 표현은 일본 정부에서 한국이 위안부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북한에서 납치자 문제에 이 표현을 갖다 쓴 것은 일본 정부의 행태를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스가 총리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북한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아베 패당을 그대로 빼닮은 일본의 새 내각의 관계 개선을 구걸하는 것은 민족의 넋도 자존심도 내팽겨친 친일 굴종적인 추태이며 천년 숙적의 과거 죄악을 기어이 결산하려는 촛불 민심에 대한 용납 못할 배신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선반도 재침, 군사 대국화로 질주하겠다는 섬나라 날강도들과 선린 우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해야 할 것은 관계 개선 구걸이 아니라 일제의 과거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며 군국주의 광기를 짓눌러 놓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북한의 반응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은 일본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납치와 핵미사일과 같은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향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납치 문제는 스가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피해자들이 매년 고령화하고 있어 납치 문제 해결에는 일각의 유예도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어김없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곤 합니다. 대한 수출 규제, 방사능 배출같이 한국에 피해를 주는 사안에는 귓등으로도 안 듣던 한국 정부의 의견이지만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순해진 강아지 마냥 꼬리를 내리고 들어오곤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막혀있던 한일 간 비즈니스 목적 왕래가 지난 8일부터 재개된 가운데 일본 도쿄신문에서는 이번 양국 간 합의를 상호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 북한의 납치 문제 등의 현안에 함께 돌파구의 전기를 마련하자고 제언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이란 왕래 재개, 합의 거듭해 신뢰 회복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코로나19 국면에서 이웃나라와의 출입문이 약간 더 넓어지게 됐다. 이번 성과를 양국 간 과제의 해결로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한정된 것이라고 해도 이번 입국 재개는 희소식이라며 신중하게 추진해야겠지만 관광 목적 입국에 대해서도 제한이 완화된다면 일본 내 관광업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들 마음대로 한국 때리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한국인들 관광 좀 와달라며 꼬랑지 내리는 모습이 우습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본은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하는 비판 성명에 겁을 잔뜩 먹은 모양새입니다. 특히나 북한의 열병식의 모습을 드러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괴물이 탄생했다며 공포감을 드러낸 모습이 역력한데요. 북한은 열병식에서 11축 22륜의 이동식 발사대 차량에 실린 새로운 ICBM을 공개했습니다. 이 ICBM은 앞서 2017년 공개한 화성 15형 미사일보다 길고 두꺼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에서는 북한의 새로운 ICBM은 괴물이다, 화성 15보다 훨씬 크다, 현재 일본의 자위대로서는 이 미사일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ICBM은 길이 약 25m에서 26m, 지름은 2.5m에서 2.9m 정도로 추정됩니다. 덩치가 크니 화성 15형에 비해 사거리가 길거나 더 무거운 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한 번에 나를 수 있는 다탄두 능력을 갖춘 게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탄두란 하나의 탄두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을 뜻합니다. 일본이 유독 북한의 미사일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과거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가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